안녕하세요 여러분, 친절한 수학쌤 강재원입니다. 오늘은 2차 방정식 기본 문제에서부터 심화 문제까지 구성되어 있는 2차 방정식 푸시기 문제들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50문제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1번부터 17번까지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번, 2차 방정식이 아닌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2차 방정식이 되려면 우변에 있는 항들을 먼저 좌변으로 다 이항한 다음에 2차식은 0꼴이 되는지 확인해주면 되겠죠. 1번은 2차식은 0꼴, 2차 방정식 맞고요. 2번, 좌변의 완전제곱식을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은 식이 되죠. 우변에 있는 항을 이항한다 하더라도 x제곱 2차 항이 살아있기 때문에 2차 방정식이 맞습니다. 3번, 좌변에 있는 괄호를 푸는 과정에서 x제곱이 만들어지네요. 2차 방정식 맞습니다. 4번, 좌변의 완전제곱식을 풀어주면 다음과 같은 식이 되죠. 자, 우변에 있는 항을 좌변으로 이항하면 x제곱이 사라지므로 2차 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4번은 1차 방정식입니다. 2차 방정식이 아닌 것을 고르라 했으니까 답은 4번이 되겠죠. 5번에서는 2차 항이 살아있으니까 2차 방정식이 맞습니다. 2번, 다음 중 2차 방정식인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자, 1번, 우변에 있는 모든 항들을 좌변으로 이항해서 계산하면 x제곱이 서로 사라집니다. 따라서 1차 방정식이 되는 거죠. 2번은 x제곱은 0꼴, 2차식은 0꼴 맞죠? 그래서 2번이 2차 방정식이 맞습니다. 자, 3번은 좌변에서도 x제곱이 나올 거고 우변에서도 x제곱이 있네요. 서로 없어질 예정입니다. 3번도 2차 방정식이 아니고요. x제곱이 등장하지만 분모에 있으면 다항식이 아니라 했죠. 따라서 2차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2차 방정식도 안 되겠죠. 5번입니다. 자, 전개해주면 2차식은 맞는데 방정식이 되려면 등호가 존재해야 하죠. 이 부분이 없기 때문에 5번은 2차 방정식이 아닙니다. 3번, 괄호 안의 수가 2차 방정식의 해인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자, 방정식의 해라고 하는 것은 방정식을 참이 되게 만드는 x의 값입니다. 대입해서 좌우변 등호가 성립하는지 보면 되겠죠. 자, x제곱에서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보면 자, x 대신에 마이너스 1 대입해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 더하기 1, 즉 2가 되죠. 자, 좌변은 2인데 우변은 0입니다. 2는 0과 같지 않죠. 등식을 참이 되게 하지 않기 때문에 해가 아닙니다. 2번, 2 놔두고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 주니까 계산해 볼까요? 2 곱하기 이 값 계산하면 4가 되죠. 2, 4, 8 빼기 8이 돼서 좌변도 0이고 우변도 0, 등식을 참이 되게 하는 x값이 맞기 때문에 2차 방정식의 해인 것은 2번입니다. 다른 것들을 대입해 보시면요. 전부 좌우변 값이 같지 않게 나온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번,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라고 했죠. 두 식을 곱해서 0이 되기 위해서는 x 플러스 1쪽이 0이거나 또는 x 마이너스 3, 이 값이 0이 되어야 합니다. 자, x 플러스 1이 0이 되기 위해서는 이때의 x 값은 마이너스 1이죠. 따라서 마이너스 1 또는 자, 이 값이 0이 되려면 x는 3이 되어야 합니다. 2차 방정식의 해는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 또는 x는 3,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자, 방정식을 알려줬고 이 방정식의 근을 알려줬다. 그럼 뭘 해라? 대입해라 라는 문제죠. x 대신에 근이라고 하는 건 x의 값이니까 x 대신에 1을 대입해 볼게요. x의 1, a와 x 사이에는 곱셈 기호가 생략된 겁니다. a는 뭔지 모르지만 x 대신에는 1을 대입했어요. 그 다음 뒤에 3, 그 값이 0이래요. 1의 제곱은 1, a 곱하기 1은 a, 플러스 3은 0. 즉 a 플러스 4가 0이니까
이를 만족하는 a의 값은 이항시켜보면 마이너스 4가 되겠죠. 6번입니다. 다음 방정식이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되기 위한 조건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2차 방정식 되려면 x제곱이 살아있어야 되니까 그 앞에 있는 개수 a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5는 절대 0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다면 이 값을 0이 되게 하는 값들을 찾아서 그 값들을 제외하면 되겠습니다. 이 값을 0이 되게 만드는 애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5, 1은 5. 마이너스 플러스 두 개 더했을 때 마이너스 4 맞죠? a제곱은 a 곱하기 a. 인수분해가 가로로 이렇게 됩니다. a-5, a 플러스 1은 0. 즉, 좌변에 있는 값을 0이 되게 만드는 a의 값은 5이거나 마이너스 1입니다. 우리는 0이 되지 않게 만들어야 되니까 이 값이 0이 되지 않으려면 즉 a는 절대 5가 되어서도 안 되고 a는 마이너스 1이 되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7번입니다. 2차 방정식 중 해가 중근인 것을 찾아라. 자, 중근과 연결 지어야 하는 게 바로 뭐죠? 완전 제곱식이었죠. 중근이 나오려면 마지막에 완전 제곱식은 0꼴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완전 제곱식은 0꼴이 되는 경우만 찾아볼까요? 자, 1번. 대놓고 완전 제곱식은 0꼴. 이 경우에 해는 x는 2만 나오고 중근입니다. 답은 1번이네요. 자, 2번 같은 경우도 x제곱 마이너스 9는 0이니까 인수분해가 x 플러스 3 합차공식으로 인수분해가 돼서 3또는 마이너스 3이다. 중근 아니죠. 3번도 마찬가지. 완전 제곱식 아니니까 중근 안 나옵니다. 4번도 마찬가지. 완전 제곱식 아니니까 중근 안 나오고 5번도 우변에 있는 항을 이항해서 좌변으로 이항해서 정리해보면 완전 제곱식이 아니라서 중근 나오지 않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8번입니다. 다음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조건을 찾으라고 했죠. 자, 그러면 해를 구해볼까요? 자, x 플러스 p를 제곱해서 q가 됐다는 것은 x 플러스 p는 q의 제곱근이죠. 뿔마 루트 q입니다. x라고 하는 해는 마이너스 p 뿔마 루트 q인데 중근이 되려면 자, 이 x값에서 두 개로 갈라지는 부분은 뿔마 루트 q 때문에 두 개로 갈라지는 거죠. 중근은 같은 값 하나로 나와야 하기 때문에 이 뿔마 루트 q 갈라지는 부분의 값이 0이 되어야 합니다. 즉 중근 되기 위해서는 루트 안에 있는 q가 0이 되어야 하죠. 자, q가 0이라는 조건만 있으면 p는 중근 되기 위해서는 다른 조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답은 q는 0이 되겠습니다. 자, 9번입니다. 별표 치세요. 자, a, b는 두 자리 자연수다. 그리고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데요. a 값이 최대가 되도록 b의 값을 정할 때 a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차근차근 한번 해봅시다. 이 방정식이 중근을 갖기 위해서는 좌변에 있는 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어야 되죠. 자, 완전 제곱식 되려면 상수항이 4b가 x개수 마이너스 a죠. 절반의 제곱과 일치해야 완전 제곱식이 된다고 배웠죠. 자,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상수항 4b가 x개수 절반의 제곱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풀어볼게요. 4b는 4분의 a제곱입니다. 자, 여기까지 했는데 그 다음 조건을 보니까 a의 값이 최대가 되도록 b의 값을 정하래요. 그러면 a 값이 어떻게 나오는지 a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a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넘기니까 16b입니다. 자, a는 뿔마 루트 16b가 되는데 자, a의 조건을 한번 볼까요? 자연수입니다. 그럼 음수는 a 값에 해당되지 않겠죠. 그래서 a 값을 다시 쓰면 플러스 루트 16b가 되는 거고 루트 16이라고 하는 것은 4가 되죠.
따라서 4루트 b가 a의 값입니다. 자, a는 자연수니까 양수, 4루트 b인데 a 조건이 자연수였잖아요. 4는 자연수 맞고 여기에서 루트 b가 자연수가 되어야 하겠죠. 자, 루트 b가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안에 있는 b가 어떤 수가 되어야 할까요? 그렇죠. 제곱수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럼 b의 조건을 다 써봅시다. b는 제곱수이면서 동시에 두 자리 자연수여야 되고요. 자, a 값이 최대가 되도록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b의 값도 최대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최대값. 자, 그럼 이 세 조건을 다 만족하는 거 찾아볼까요? 두 자리 제곱수 중 최대는 그렇죠. 99, 81이 되겠습니다. 자, 10의 제곱은 100이 되니까 두 자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두 자리 제곱수 중 최대는 9의 제곱인 81입니다. 즉 조건 a 값이 최대가 되도록 b의 값을 정하면 b는 9의 제곱이다. 대입해서 그때의 a 값을 찾아봅시다. a는 4루트 b인데 a를 최대값이 되도록 만드는 b의 값은 81, 9의 제곱이었습니다. 즉 4 곱하기 9니까 36이 정답이 되겠죠. 10번, 다음 2차 방정식 중에서 근이 모두 정수인 2차 방정식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자, 1번의 해는 x는 뿔마 루트 5입니다. 2번은 x제곱은 수꼴로 만들어서 유리화해서 해 구해주면 되겠죠. 정수는 아닙니다. 3번, 좌변이 인수분해가 됩니다. x값이 4 또는 마이너스 1이 나오니까 정답, 정수인 해는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계산해 보면 x의 값은 정수의 값이 아니고요. 5번 해를 계산하면 자, 다음과 같이 정수가 아닌 값이 나옵니다. 10번의 답은 3번입니다. 11번, 다음 방정식은 중근을 가지고 x에 대한 2차 방정식, 요 방정식은 해가 1 또는 3이라고 합니다. a, b, c의 값을 다 더하라고 했네요. 자, 첫 번째 조건. 이 방정식이 중근을 가지려면 좌변이 완전 제곱식이어야 되죠. 따라서 상수항은 x개수 절반의 제곱이 상수항이 돼야 되니까 a 값은 쉽게 9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이 방정식은 해가 x는 1 또는 x는 3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마지막에 인수분해가 2와 같이 되었겠죠. 전개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0이 되니까 원래 식에서 개수를 비교해 주니까 b는 4, c는 3으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a, b, c 다 더한 값은 16이 되겠습니다. 12번입니다. 자, a는 이 2차 방정식의 한 근이고 b는 요 2차 방정식의 한 근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 식의 값을 구하라고 했죠. 자, 구해야 하는 것과 문제를 살펴보니까 뭔가 숫자가 비슷한 것들이 존재하네요. 그렇죠? 자, 먼저 조건 첫 번째. a가 이 1번 방정식의 근이라고 했으니까 x 대신에 a를 대입해 봅니다. 그러면 이 a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4는 0이라는 조건 하나가 나오는 거죠. 두 번째, b는 요 두 번째 방정식의 근이라고 했으니까 x 대신에 b를 대입해 봅시다. 그러면 b제곱 마이너스 7b 플러스 12는 0입니다. 자, 이렇게 조건들을 찾아내고 보니까 자, 이 부분이랑 이 부분 뭔가 느낌이 비슷하죠. 그 다음 이 부분은 여기에 마이너스를 곱한 것과 같네요. 따라서 2a제곱 마이너스 3a라고 하는 이 부분은 자, 마이너스 4 이항하니까 4라는 값과 같게 되고요. 자, 이 값을 마이너스 취한다는 건 이 값을 우변으로 이항하면 되겠죠. 자, 이항하면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7b는 12의 값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식의 값은 결국 4 더하기 12를 하라는 문제가 되는 거죠. 정답은 16입니다. 13번입니다.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단순한 문제죠. 인수분해 됩니다. x는 4 또는 3인데 두 근 중 작은 근 3이라고 하는 값이 이 2차 방정식의 또 한 근이 됩니다. 자, 근을 알려줬기 때문에 3을 대입합니다. x값 대신에. 그럼 3의 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2는 0이죠. 마이너스 7a가 7 이항하니까 마이너스 7. 즉 a는 양변에 마이너스 7을 나눠주면 1이 되겠죠. 그래서 상수 a의 값은 1이 나오겠습니다. 자, 14번 문제는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거죠. 인수분해가 됩니다. 2, 1은 2, 3, 1은 3. 자, 2하고 3이니까 두 개 더해서 마이너스 1이 되려면 마이너스 3이 돼야겠죠. 따라서 인수분해하면 2x-3과 x 플러스 1은 0으로 좌변이 인수분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식을 0으로 만들려면 x는 2분의 3이 되어야 될 거고, 자, 그리고 또는 x는 마이너스 1이 돼야 두 개 곱했을 때 0이 나오겠죠. 자, 개념 정리 들어가겠습니다. 근과 계수의 관계. 자, 2차 방정식의 일반형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꼴입니다. 절대 a가 0이 되어서는 안 되죠. 자,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p 또는 q라고 합시다. 그때 근과 계수들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근이 p하고 q가 나왔다는 것은 마지막 답이 x는 p 또는 x는 q가 나왔다는 말과 같습니다. 자, 두 해가 p, q가 나오려면 마지막 인수분해가 x-p, x-q는 0으로 인수분해가 됐었겠죠. 자, 얘를 전개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px 마이너스 qx니까 동류항 계산하면 p 플러스 qx가 되고 상수항 마이너스 p 곱하기 마이너스 q니까 플러스 pq가 됩니다. 자, 이 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에 있던 이 식에서부터 유도가 돼서 나온 해입니다. 결국 이 중간에 있는 식들은 같은 식이 되는 거죠. 자, x계수를 1로 만들기 위해서는 첫 번째 방정식에서 양변을 싹 다 a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러면 x제곱만 남고 a분의 bx 플러스 a분의 c는 0이 되겠죠. 자, 전부 같은 방정식, 위의 식에서부터 해를 구하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이 두 식은 같은 식입니다. 그러면 이제 계수를 비교해 봅시다. x 앞에 있는 계수 마이너스 p 플러스 q와 a분의 b는 같은 값입니다. 마이너스 p 플러스 q는 a분의 b입니다. 자, 근과 계수만 남길 거니까 결국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인 거죠. 두 번째, 상수항을 비교해 보면 두 근을 곱한 p 곱하기 q는 a분의 c와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복잡한 걸 왜 배우는지 이해를 못하는 친구들이 있을 건데요. 자, 이 방법을 가지고 근과 계수의 관계를 가지고 뒤에 나오는 15번과 16번 문제를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아까 배웠죠. 두 근의 합 p 플러스 q.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자, 여기에서 a에 해당하는 건 1입니다. x제곱의 계수 1, a분의 b입니다. 자, 계산해보면 바로 3이 나오는 거죠.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다. 두 근의 곱은 a분의 c다. 자, 16번. 자, 16번. 식에서 계수들을 하나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근을 알려줬습니다. 자, 두 근의 합. 3분의 1 더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x제곱의 계수 분의 x의 계수다.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변에 있는 이 값을 계산해 볼까요? 통분하면 6분의 2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6분의 1.
마이너스 6분의 1과 마이너스 a가 같은 값이라는 거네요. 즉 a는 6분의 1입니다. 자, 이번엔 b를 구해야겠죠. 두 근의 곱은 x제곱의 개수 1분의 상수항이다. c다. 자, 그래서 결국 b 값은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6분의 1이 나옵니다. 자, 구하라고 하는 것은 a-b의 값이었죠. 6분의 1 마이너스 6분의 1이니까 플러스 6분의 1. 6분의 2가 돼서 정답은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7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2차 방정식의 해가 p 또는 q라고 했습니다. 이때 p제곱 플러스 q제곱의 값을 구하라고 했네요. 자, 해를 알려주지 않았지만 계수만을 가지고 우리는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이용해서 p 플러스 q의 값과 pq의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x제곱의 개수 1분의 x의 개수 마이너스 8이다. 따라서 p 플러스 q는 8이 되고, 자, 두 번째 두 근의 곱은 a분의 즉 x제곱의 개수분의 상수항이다. 그래서 pq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구하라고 하는 것이 p제곱 플러스 q제곱 값인데, 자, 이거 곱셈 공식 변형 생각나셔야 되죠? p제곱 플러스 q제곱은 p 플러스 q 전체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2pq를 한 겁니다. 자, 대입해줘 볼까요? p 플러스 q가 8이니까 8의 제곱 64에서 마이너스 2, pq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2였으니까 곱하기 마이너스 2입니다. 자, 64 곱하기 먼저 해야 되는 거죠. 마이너스는 플러스 되고 2는 4. 그래서 68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 개념을 복습한다고 생각하면서 인수분해 뿌시기 4개의 강의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열심히 들어보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